최고 인기가요 난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오랜만이네요. 4년 만이죠? 돌아가니까 속에 남은 건 낯선 시간들
주면은 뭐라고 칭호를 붙여야 될지, 저보다 오래 경력이 있으시니까 선배님이라고 할까, 정말 팬으로서 대장님 이럴까, 아니면 형님 이럴까. 어떤 게 편하세요? 당연히 형님이 편하지 않을까요? 아, 제가 생각보다 좀 더 어려서 좀 건방져 보이진 않을까. 몇 살인데요? 82년생입니다. 나랑 그러면은 10살 차이네. 애기군요, 애기. 근데 얼핏 보기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네요. 아, 형이라고 오늘 부르면서 해도 그럼 괜찮을까요? 형이라고 불러야죠. 저는 영광입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너무 우상이었죠. 저는 이건 콘서트도 놀러 가고 컴백하시길 기다렸다가 이제 공연하시는 거 보고 실제로 공연장에서도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예. 창피하게? 아니, 그 음악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율도 느껴지고 그러다가 보면 눈물도 나고. 알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어요. 과연 제가 활동한 모습들을 네. 한 번이라도 보셨을까라는. 어떠셨어요? 맞죠. 팬 미팅 했었죠. 예, 팬미팅. 그때 춤추는 걸 봤었는데 아마 그게 처음이었을 부끄럽네요. 거예요. 저는 가수인 줄 알았어요, 정말. 춤도 정말 잘 추고. 다 형님의 영향으로. 형의 영향으로. 평소에 쉴 때 TV 좀 자주 보세요? 네. 개그 프로를 제일 많이 보죠. 개그 프로그램이요? 저도 개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예. 웅이 아버지 봐,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재밌죠? 한번 해봐요. 웅이 아버지는 이러시오 냉큼하죠. 이건 뭐야? 뭔 소리야? 땡동. 내비게이션인가? 뭐야? 지금부터 내비게이션을 시작합니다. 경로 안내에 따라 신나게 한번 달려봅시다. 예, 헤이. 무슨 내비게이션 이래요? 여기서 우회전, 어떻게? 우회전. 어떻게? 우회전? 물속으로 우회전. 물속으로 우회전. 우회전. 야, 우회전. 오른쪽에 보이는 언덕이 그랜드 캐니언, 저게 좀 비슷하긴 해요. 왼쪽으로 보이는 강이 아마존. 아, 맞아. 비슷해요. 왼쪽에 사람. 저 왼쪽에 사람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아, 너도 안녕하세요. 모르지? 니들 팬 아니야. 앞으로도 오늘 하루 동안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방진 내비게이션.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재밌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재밌게 한번 놀아봐요. 정해지지 않은 일단 곳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여기 달립시다. 이렇게 좀 야외는 모처럼 만에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뭐 하죠? 일단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네. 뭐라도 좀 먹고 못 나는 얘기들도 하고. 그래야 돼. 아니 시동을 틀어주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언제 계셨어요? 아니 왜 차 안에 파리가 잔뜩하고 지금 에어컨도 하나도 안 나오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네요. 서태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윤세윤입니다. 네, 저 피디라면서요? 그럼요. 실물보다 너무 좋아요. 아니 그래요? 손 한번 만져볼래요? 안아볼게요. 아니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아, 닥터피쉬 아니십니까? 네. 알고 계시네요. 여기 반갑습니다. 야, 초대받-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두 분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고 네. 제가 있으면 뭔가 그래도 신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시간 되면은 황금원장에서도 무릎팍도사 할 때 제가 건방진 프로필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유세윤의 건방진 프로필. 야, 힘드시죠? 밖에 강호동 씨가 있으면 웃어줄 텐데. 네. 이름 서태지의 본명 정현철. 생년월일 1972년 2월 21일생. 올해 나이 37. 안녕하세요, 태진이요. 이제 이거 할 나이가 아니죠. 얘들아 안녕, 태지 아저씨야. 애들이 그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럴까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겠어요. 아직까지 나이를 모르시고 저 어린 줄 아시네. 자, 중학교 시절 하늘벽이란 락밴드를 결성하면서 음악에 심취되더니 고등학교를 스스로 자퇴, 서울
북공고 건축학과 1학년 1반 25번 시절에 자퇴를 하신 거죠. 전설적인 락밴드 신화위의 멤버를 거쳐서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충격적인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난 알아요는 국민 가요가 되면서 17주라는 공중파 가요순위 역대 최장시간 1위를 기록! 이후에 하여가 교실이 되어 발을 꿈꾸며 컴백홈 필승 등등 매 앨범마다 새로운 스타일의 곡으로 발표한 곡마다 대히트를 하면서 가요 역사상 유일하게 앨범 수록곡 전곡이 가요 차트 50위 안에 드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통일, 교육, 마약 등 사회 문제 일침을 가하는 가사로 대중들의 의식을 바꾸고 시대 유감으로 사전 시민제 철폐에 일조하며 대중가수 최초로 한국을 바꾼 백인에 뽑히는 등 문화 대통령이란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문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인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오래 해먹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러게요. 잘 받아치시네요. 준비 단단히 하고 나왔어요. 네. 연이은 히트메이커이자 국민그룹으로 잘 나가던 1996년 1월 돌연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서태지의 은퇴 충격이 가라앉을 즈음에 은퇴라는 말이 무색하게 5집 테이크 5로 컴백. 모습을 감출 채 앨범만으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합니다. 다시 2년 후에 2000년 60 울트라매니아로 이번엔 전격 귀국. 은퇴 후에 4년 만에 첫 등장으로 공항이 완전 마비됐었습니다. 하지만 더 마비됐었던 건 그때 당시의 헤어스타일. 누가 봐도 채나 씨 벤치마킹 괜찮아요. 내 헤어스타일인데요. 네. 90년대를 이해하려면 서태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처럼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문화 대통령 서태지. 매번 새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돌아와 한국 가요계를 환기시켜주는 소신 있는 음악인 서태지. 2001년부터는 ETP 페스트라는 글로벌 음악 축제를 기획해 공연 문화의 발전에도 신바는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훗 이런 거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욕심쟁이 우후훗. 힘들다. 제가 서태지 씨 데뷔할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 수학여행 때 장기자랑 가면 항상 그 서태지 씨 따라하고 서태지와 일 따라하고 매번 나오실 때마다 그건 히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춤이나 춤 따라할 줄 아는 거 있으세요? 회오리 춤도 있고 하여가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춤 진짜 잘 춰요. 회오리 춤, 저 회오리 춤 되게 잘 춰요. 해보세요. 보세요. 예. 비슷한데요? 그거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이준호 씨 발을 꿈꾸며 할 때 빨간 장갑 이거 엄청 따라했다고요. 완전 구미였잖아요. 발을 꿈꾸을 때는 이거보다는 이게 좋아요. 이거는 춤을 못 추는 사람들이 했던 거고요. 그냥 이것만 따라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춤을 잘 근데 춰요. 이- 발을 꿈꾸며였죠. 이 춤이 컴백홈 때 나오잖아요. 컴백홈 때는 이거지. 아닌데 그 우리 점기에 여기 나오지 않아요? 맞긴 맞아요. 같은 맞아 이거죠. 네, 같은 동작이 맞아요. 시작되긴 한 건데. 그렇죠. 느낌이 살짝 리듬 꽁고지 안 느낌 걸리게? 틀리지. 네,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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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궁하고. 양군. 그 서태지 씨가 데뷔하기 전에는 락 음악을 하시다가 어떻게 댄스 음악을 하게 되셨습니까? 마그막 할 때도요. 원래 댄스 음악을 좋아는 했었어요. 모든 음악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신화위 하면서 우연히 미디라는 이렇게 개념이 처음 나와가지고 미디 악기를 사고 미디 악기는 다 전자음이니까 나온 게 나나르랑 뭐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환상 속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거를 음반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진짜 저도 몰랐지만 양kun도 몰랐고 준호 형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이준기 씨도 서태지 씨랑 마찬가지로 데뷔할 때부터 대박이었죠? 저는 아니었는데. 무명이 없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안 돼서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왕의 남자가 데뷔 작품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한 3년 정도 신인 시절 거치고 한 작품이에요. 그럼 처음에 데뷔했던 작품은 뭐예요? 일본 작품인데 호텔 비너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걸로 데뷔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단역으로 조연으로. 그 무명 시절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연기 실력이. 아, 왜 그러세요? 일집. 네. 이러면 근데 좀 이준기 씨 죄송스러운데 저도 서태지 씨처럼 데뷔하자마자 떠가지고 좀 무명 시절이 있었던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작품? 좀 독학생이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아, 그게 데뷔입니까? 네네, 그 데뷔했었죠. 그랬구나. 유명했었죠. 그때 인기를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냥 내 세상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공감하죠? 네. 다 내 세상인 것 같고 일본에 잠깐 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강유미 씨랑은 언제 결혼하세요? 강영희 씨랑은요 네. 네, 이미 이혼했고요. 아, 진짜요? 네. 계속 이러니까는 진짜로 믿죠 사람들이. 저는 다 알아요. 정말 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사랑의 카울셀로 저 한번 약속했어요. 진짜로 보고 싶었어요. 까쭉하는 그 그루브가 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시키면 해야 됩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아유 좋아하네. 네, 저도 따라쳤어요. 그거. 정말요? 네, 나오면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팬이 나올 때마다. 제가 아는 프로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요즘은 닥터피쉬, 닥터피쉬에서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뭉치기 뭉치기라든가 우리들만의 구호 한번 좀 말만이라도. 그잖아요. 뭉치기 뭉치기 뭉짜짜, 뭉치기 뭉치기 뭉짜짜,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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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예. 오. 붐치기 붐치기 붐차차가 아니라 차차차입니다. 네, 만주를 꿈꾸며 노래 듣고 싶었어요. 만주를 끌고. 이준규 씨가 팬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2000년도에 네. 서대 씨 컴백하실 때 최양락 씨 머리 팬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단련이 솔직하게. 있기 때문에요. 네. 상처받을 나이도 아니고요. 예, 저는 솔직히 많이 힘드셨구나. 약간 뭔가 되게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팬의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랬죠. 약간 동떨어진 패션과 그때는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 은퇴한 다음에 네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머리 스타일을 처음에 하고 나서 이 정도면 괜찮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때 나왔는데 그 반응들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지금. 네, 네. 정말 5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빨리 바꿨어요, 빨간색으로. 굉장히 빨리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때 같은 제 그 음악 생활의 가장 치욕, 재앙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이렇게 안경 사이로 이렇게 카메라들을 보시는 게 꼭 눈치 보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랬었어요. 5년 만에 이제 네. 한국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연장도 됐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음악했던 사람인가라는 그런 이상한 느낌 때문에 문이 열리고 나왔는데 팬들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팬들의 함성은 크게 들리는데 앞에는 기자들만 쫙 있었죠. 네. 팬들은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팬들은 나를 이제 사랑하는 존재고 기자들은 나를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뭐를 캐내는 그런. 그러니까 그 광경이 너무 묘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굉장히 어벙벙했었어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느낌. 그래서 표정이 아마 되게 약간 많이 굳어 계시고. 예. 두 분 다 CF 1인자들인데 조금 뭐 유치한 CF도 있었고 정말 멋있었던 CF도 있었고. 그러면 CF에서도 재앙이 많았네요. CF도 참. 그럼요. 번뜩 생각나는 건 아이스크림 하나 있었고요. 나나로로 다 네. 있을 거예요. 거기서 먹어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감독님이 그냥 비슷하게 해서 낸 건데 목소리를요? 재밌었어요. 야. 난 알아요 요요요 깨끗한 너의 느낌 먹어보라고? 이제 이 작은 CD 한 장이면 영상과 음악을 동시에 즐기세요. 미션 발전소. 살아있다면 움직여.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다면 나타나지도 마라. 근데 그때 당시 다 잘 나가는 CF였었잖아요. 다 섭렵하셨던. 요즘에 또 유행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이것이 열정이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열정이다. 예? 다들 몰랐대요. 근데 그게 열덩이다. 너는 진보함에 대한 도전이다. 열정이다. 서태지 씨 목소리 맞죠? 네, 맞는데요. 그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달라졌는데요. 네네. 발음이 좀 시원치 않긴 해요. 좀.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능 프로그램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한창 그 방송 많이 하실 때는 아니 서태지가 저거를 막 이랬던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어요.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가 그 삭가 쓰고. 삭가 쓰고 탈 쓰고 막 그 네. 이 정도면 어렸을 때니까 귀엽잖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꽁트 같은 것도 했었는데 진짜 썰렁했었어요. 대사 기억납니까?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때도 썰렁했는데 지금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 리액션 담당이에요. 저 되게 잘 웃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충격을 보여주러 왔어. 그다음에
충격 이러잖아요. 충격적인 기간을 주고 나왔습니다. 충격. 제가 짠 거 아니에요. 제가 짠 거 아니에요. 저는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벌써 16년 전 얘기예요. 저희 예능 쪽에서는 서태지 씨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무릎팍도사 뭐 라디오스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시청률 보증수표죠. 거기에 유세윤까지 가했으니 대박이죠 뭐. 이제 제가 떠나면 시청률이 곤두박질 칩니다. 어떡하죠? 눈 흔들리네. 그러지 마. 파이팅! 잘할 수 있어요. 네. 잘할 수 있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그럼 두 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저 스케줄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매니저! 아, 뛰는 거야? 저렇게 가는 거야? 운전 좋아하세요? 네, 네.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내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정신없이 달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날이 어두워졌어요. 네, 금방 얻어지네요. 너무 멀리 왔나요? 네, 정말 벌써 4년 7개월 공백 기간. 아, 어디 계셨어요 도대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소문 듣자니까는 2년 전부터 이미 서울에 계셨다고. 네, 계속 서울에서는 이제 작업하러 들어갔었죠. 어, 옛날에 벌써 4년 7개월 전에 7집 활동 끝낸 다음에 인도로 잠깐 놀러 가서 되게 좋은 경험 했었어요. 인도 음악 알아요? 좀 뚜루뚜루뚜 이거밖에. 인도 뚜루뚜따다다 뭐 이런 거? 그거는 개그 음악이 개그맨이 했던 음악 같은데. 잘 모르는데 어떤 인도 뭐? 음악 되게 신비한 음악 있잖아요. 기타 기원이 시타르. 거기서 되게 좋은 경험을 또 다시 가보고 싶은 데고 2년 동안은 음악을 구상한 여행을 다니면서 구상을 한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거의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실도 서울에 있고 그럼 집도 정말 그냥 살고 계신 집 있잖아요. 네. 그런 집도 서울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서울에 있죠. 그러면 네. 서울에 이거 팬분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난처한 질문이실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 어느 동에 사십니까? 서울시에 살죠. 서울시 가치랑동 서울시에 삽니다. 어느 동? 우리 동. 아, 그 유세윤 씨의 여파가. 네. 자, 8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예전부터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어, 그래서 이번에 8집 컨셉이 여행, 자연이라든지 초자연. 초자연. 그래서 이번에 흉가 컨셉도 있잖아요. 흉가에 나오는. 사실은 새로운 소리를 녹음하고 싶었어요. 흉가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오고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녹음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초자연의 일부일 수도 있죠. 귀신도 미스테리도 있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는 소리가 좋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놀랐던 게 UFO 관련 영상으로만 나타나는 크롭서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비한 현상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큰 미스테리 게임 같은 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팬들이랑 미리 사전에 이렇게 즐기면서 어떤 메시지를 교환하고 음반에 나왔을 때 이제 상상했던 것들을 음악으로 딱 들었을 때 감동 같은 거를 좀 주고 싶어서 그런 게임들을 했는데 팬들이 굉장히 CSI 수사대 같이 그러니까요, 많이 다 찾아내고 그렇게 됐죠. 근데 진짜로 만든 건가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만들자 해가지고 팀을 꾸렸어요. 네. 실제로
미스터 서클은요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몰랐었어요. 진짜. 그렇죠. 앞에만 깎고 있으니까 예. 뭐 밟고 있고. 실제로 보안을 되게 중요시했었죠. 그럼 위에서 계속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앞만 밟아라 하면서. 위에서 만들려면 위에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밑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우. 그래서 만들고 나서는 처음에 이제 헬기를 띄워서 항공 촬영을 딱 했을 때 음. 정말 똑바로 만들어졌을 때 그 감동은 지금 잊을 수가 없죠. 또 팬분들에게 매 앨범마다 멋진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시는데 어디로 해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칠레를 갔었어요. 우리 타이틀곡이 모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터 섬을 가는 게 목표였죠. 네. 근데 이스터 섬이 칠레이기 때문에 칠레의 여러 좋은 장소들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에서? 그게 문제예요. 네. 쉴 새 없이 계속 이동을 했는데 24시간 넘었죠. 한 네. 28시간 이런 느낌. 비행기에서 자고 먹고 이동하고 또 면도도 그냥 거기서 해야 되고 그냥 연세님도 자주 이용하세요, 그러면? 사진 하는데요. 네. 구경을 해요. 아. 살 게 없어요 저는. 거기 가면 술 뭐 이런 거 안 많고, 좋아하시니까, 일단은? 화장품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일단 사막이잖아요. 보통 한 400년 동안 비가 안 내린 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계속 뭐 살이 계속 트고 타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거기서 간헐천이 있었어요. 밑에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네. 그게 한 100m 가량 올라가는 막 그런 수증기가 여러 개가 있어서 되게 멋있는. 근데 거기서 촬영을 한다 그랬을 때 다들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는 4,000m래요. 에베레스트 산의 중간 네. 정도 높이죠? 네. 그러니까는 고산병 때문에 다들 쓰러진다. 만류를 했는데 너무 멋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가보자. 그래서 약을 다 먹고 고산병 약이 있어요. 고산병이네. 올라갔는데도 스태프들도 되게 고생을 했고 우리도 되게 몸을 사리면서 했는데 기타리스트는요. 네. 기타리스트 하면 기타하고 돌리고 그러다가 한번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네, 근데 끝까지 하여튼 버티고 좋은 그림 담고 내려오면서는 다들 차에서는 막 토하고. 근데 팬분들한테는 여행하라고 권장하고 싶지 않으시겠네요. 근데 워낙 힘들어서. 힘들었는데 응.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한 열흘 넘게 촬영을 했는데 옛날 필승 뮤직비디오 기억하죠? 그때도 멤버들이랑 사람들이랑 보더들이랑 정말 네. 재밌게 해서 지금 10년이 지나서 그 테이블 돌려보면 정말 아련하고 너무 좋은 추억인데 그렇죠. 이번에 이 칠레 것도 10년 뒤에 보면 정말 똑같은 느낌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팬들한테 패키지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선물하고 싶어요. 재밌겠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특히나 그렇게 힘든 촬영을 하는데 먹는 것까지 안 맞으면 너무 짜증나고 서럽잖아요. 원래 먹는 거는 진짜 안 가리고 잘 먹어요. 오히려 외국에 나가면 그 지방의 제일 강한 향신료나 소스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죠. 진짜 못 먹는 게 없어요. 탈나신 적은 없어요? 탈도 잘 안 나요. 항상 이렇게 몸매가 변화가 없어요. 몸매 관리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피부도 항상 좋으시고. 피부 관리는 물론이죠. 몸매 관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실 몸매는 그냥 먹어도 살이 이렇게 많이 안 찌기 때문에 그냥 뭐 피부도 실제로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어떨 때는 세수도 잘 안 하고. 작업할 때는 정말로 방송에서 말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한 일주일을 세수 안 한 적도 있었어요. 머리도 안 감고. 머리를 감는 날은 세수를 하는 날이죠. 목석같이 이렇게 기타만 계속 잡고. 근데 오히려 안 씻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안 씻어서. 안 씻어요? 특히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이 촬영할 때 여배우나 남자 배우들 다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네. 막바지 촬영되면 거의 일주일씩 씻지도 못하는 배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배우들도 한 이상을 못 씻는 배우들. 원래 작품 할 때는 안 씻어야 멋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어디예요? 가는 데가. 익숙한 얘기를 하고죠. 네. 익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마음 독하게 드셔야 될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감금시키려고 하신 거군요. 서태지와 아이들 때 솔직히 말하면 좀 소위 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따로 정말 이후에 솔로를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지. 이후에 생각은 안 했었어요. 정말로 그때는 음악을 관둔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더 이상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마음도 몸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일집 음반을 내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어요. 실제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우리는 어차피 음악을 만들 때는 꼭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6개월 정도를 장족하겠다. 선언 아닌 선언 같은 걸 하고 들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는 8개월 이렇게 늦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음악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너무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짧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3집을 하고 나서 사진 만들 때 이미 우리는 더 이상은 못할, 그러니까 4집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앨범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계약을 아예 하지 말자 그냥. 그래서 팬들을 사실은 속이고 4집 활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4집 활동 자체를 생각하면 너무 좀 아련하고 슬픈 기억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24살? 약간 어리죠. 분명히 어렸어요. 그래서 그런 계산 미스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은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무것도 더 이상 음악은 하고는 싶지만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 일단은 은퇴를 하고 나서는 좀 편하게 있고 싶었었어요. 너무 거의 4년 동안을 잠을 못 자고 지쳐있는 상태라서 진짜 1년 동안을 멍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정말 가끔 내가 음악하던 사람인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걸어가다가 기타센터라는 악기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기타들을 이렇게 무심코 구경을 하고 했었어요. 어느 순간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를 그냥 집에 앉아서 옛날 치면서 옛날처럼 손이 움직이네 막 이러면서 어른처럼. 되게 신기하다 그런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약간 새로운 막 멜로디들이 생각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걸 팬들한테 선물로 하거나 그러면 좋아하겠지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음반을 내자 그럼. 다음에도 만약에 좋은 음악이 언젠가 또 나오면 그냥 음반을 내는 그냥 연예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음악가로서 그런 활동은 괜찮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내가 또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 이게. 안 한다고 한 사람이 또 나와서 은퇴 번복이 될 수도 있다는 약간 두려움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도 사실 고민은 많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반면에 평범한 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봤을 때 분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앞으로 잘 할 것 같아요. 은퇴란 말은 다시 안 쓰겠지만 공백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음악을 그만둔다라는 얘기는 못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음악을 뗄 수 없는 네, 그거를 뒤늦게 깨달은 걸 수도 있겠죠. 음악은 반 이상 차지하는 거죠. 네. 서태지와 아이들 때는 이 소녀 팬들의 가슴을 막 이렇게 녹이고 애간장을 타게 하는 그런 사랑 노래들도 많았고 정말 여자친구나 이런 사랑이라는 걸 그런 걸 가져보신 적이 그럼요. 정말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활동할 때는 어땠을까요? 저는 궁금하죠. 있어도 없다 그랬을 거고 없어도 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있었더라도 없었다라고 하시고 싶으시나요? 아 있었더라도 네. 옛날에 과거에 네. 그 부분은 묻지 말아주세요. 시청자분들은 또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니까 부탁을 하시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준기 씨가 여자친구가 언제 있었는지 그걸 더 궁금해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 뭐야? 저 대학 다닐 때. 예. 그러면은 연예인으로 데뷔한 이후?
이후에도 있었죠. 그러면 실명을 한번 밝혀보세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형 먼저 하세요. 네, 아무튼 이거 질문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친구 있다는 거를 팬들도 알고 그랬었어요. 그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저랑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은 예전에는 결혼을 하고 싶었었어요.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고 그랬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약간 반대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좋은 여자가 있으면은 그냥 데리고 살겠죠 이렇게. 특별히 그런 결혼식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할 수 있어도 데이트 신청 같은 거.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차를 타고 가더라도 정말 이상형 같은 여자를 만났다. 아니, 직접 잠깐 내려서 라도 얘기를 꼭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꼭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너무나 놀랍고. 잘 설명을 해야죠. 내가 왜 그러는지. 나는 다급하다라는 설명을 하겠죠. 그런 정도로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나면은 네, 과감해질 것 같아요. 태지 형 부모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예전에는 장가 빨리 가라. 30살 때쯤에 그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지금은 갈 생각이 없다. 학교가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푹 찌르는 말들은 있죠. 언제 가냐? 부모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의 태지 형에게. 또 눈물겨운 질문이네요. 일단 부모님은 저를 낳아준 유일한 존재잖아요. 사실은 음악 활동 하면서 부모님들이랑 많이 시간을 못 가졌었어요. 그렇다고 음악하기 전에 또 가졌냐 그러면은 그때 너무 말썽 피고 음악한다고 또 그러느라고 또 속만 썩여들었는데 그래서 활동하고 끝나고 그때 잠깐 가서 방에서 이제 같이 뒹굴뒹굴 하다가 엄마가 해주는 과일 먹고 얘기하고 같이 신문 보고 강아지 데리고 놀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저보다도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음악 활동을 계속 할 때는 너무 집중을 해버리니까 부모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져요, 되게. 그래서 답답하고 예, 답이 잘 안 나와요, 아직도. 태지 형의 대표적인 이미지, 네. 신비주의.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어딘가 사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내성적인 것 같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고 이런 것들을 원래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음악 활동을 하면서도 예능 프로라든지 네. 네, 그런데 당연히 또 안 나가게 되고 그냥 가수로서 해야 되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죠. 음반을 내고 공연을 하고 또 다음 음반을 준비하러 들어가고 그런 기본 활동을 하는 것 뿐이에요. 너무 정말 상식적으로 정말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다른 부분에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괜히 신비해지는. 정말 딱 하루 프리하게 자유인으로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평범한 사람이 됐다. 정말 뭘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사람이 많은 데를 막 걸어가고 싶겠죠. 아무래도 그런 걸 잘 못했으니까. 그리고 대중목욕탕을 가고 싶어요. 맞아요. 정말, 예. 그것도 아버지랑 같이 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랑 대중목욕탕 가면 일단 그 뽀얀 수증기랑 왕바나나 우유. 등도 밀어드리고. 제발 제 중요 부위를 안 봤으면 좋겠어. 내가 많은 사람들. 오히려 지금은 낯을 가려서 밖에서 잘 못 나가지만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막 나대고 싶은데 이러고 막 다니면서 괜히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시선이 그렇죠. 저도 그런 뭔가 것 때문에 틀릴 거야라는. 못 간다고 생각. 너무 좋아하신다. 인간 정현철로서의 자유로운 삶, 뮤지션 서태지로서의 엄격한 삶,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실까요? 보통은 아마 서태지로서의 삶이 더 크다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삶에 대한 동경이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정현철로 살면서 느끼는 행복과 서태지로 살면서 느끼는 행복이 정말로 딱 지금 균형을 이루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음악을 놓지 않고 좋은 음악, 그러니까 그 전 음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음반을 꼭 내고 싶고, 반대로 또 정현철로 평생 여행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캠핑카 같은 거라든지 그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나도 모르는 장소라든지 그런 데서 기력이 소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이면 더 좋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부모님과 같은 장소라면. 네, 형 오늘 단둘이 한 하루 정말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너무 좋았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또 10년 뒤에 어떤 추억으로 담아서 상상 전에 10년 뒤가 너무 궁금해요. 네, 건강하고 아유, 행복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와. 아, 형 미니 콘서트 정말 보는 팬분들 너무 부러워요. 저도 좀 초대해 주세요. 그래도 줄 서야 될 것 같은데요? ETP에도 좀 초대해 주세요. 표를 사야 될 거고요. 예. 아, 정말. 운전하세요. 예, 죄송합니다.